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진단 관련돼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등등인데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다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세부적인 거를 언급을 해드리진 않겠고요. 굵직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LG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합작 법인을 한다, 다양한 현대모비스와 합작 법인을 한다,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에서 2차 전지 쪽, 특히 2차 전지 쪽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굵직한 거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굵직한 거. 2차 전지 쪽에서 봐야 되는 이슈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하나와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 확산, 그 공급 확충,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감소,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야 결론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계속 우려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뭐냐면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구성을 하는 그 화학 중에 화학 첨가물 등 여러 가지 소재들 중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소재 관련된 부분에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은 제가 보는 입장도 그거 같아요. 러시아와 그러니까 러시아를 예로 들이면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곡물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가 이 가스라든지 석유를 유럽 등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인데, 그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입장은 유럽은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그러니까 자립도가 좀 낮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자립도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거다라는 게 좀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러시아가 지금 가스와 유가, 석유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특히나 이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날아가서 유럽 쪽에 날아가서 이제 다양하게 좀 결속을 좀 다진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차 전지를 필요로 하는 전기차 생산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돌아다니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생산수를 줄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2차 전기차 생산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하지만 이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된 가격이 얼마만큼 이제 뒷받침이 되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굵직한 부분에 있어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그래서 친미국 쪽은 결국 이 친환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 계속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뭐 미국의 테슬라, 뭐 스텔란티스 등등등의 이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수주나 생산은 조금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제 유럽의 자동차 생산 메이커들 있잖아요. 자동차만 내연기관만 만들었었던 이 유럽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생산을 가시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그리고 벤츠도 그렇고, 거기에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라인업을 깔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나 현기차들도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커졌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생산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엔 내연기관 자동차들보다 생산이 어느 순간 이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생산 대수가 더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그 시점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끝날 건지가 관건일 것 같고, 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국가들의 노력은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이 조금 더 빨리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은 향후 몇 년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나게 좀 상장이 되고 나서 뭐 긍정적일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역시 뭐 개인들에 대한 매도, 그리고 이제 공매도까지 연결,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3월 15일 딱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 단기적인 예전에 지지를 했었던 가격선인 45만원 선까지 금방까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50만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바닥이 단기적으로 좀 확인이 된 시점인 것 같고, 이 얼마만큼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상승이. 근데 뭐 소재 관련된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단기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장으로 좀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차라리 삼성 SDI도 뭐 SK이노베이션 정도 수준 정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셀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바닥을 확인한 시점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빠르게 안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LG에너지 솔루션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을 대장으로 봐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되레 이제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도 차별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만큼의 그런 강한 상승을 좀 유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의 그런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LNF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우상향으로 완전 전환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LG에너지 솔루션과 다른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2차전지 업종 파이가 커졌죠. 그래서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도 섹터로 다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2차전지 업종을 시장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고 주도주의 역할을 작년까지는 해줬다. 근데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 흐름을 고스란히 2차전지 업종이 다시 받아들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다시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시장 자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2차전지 업종이 같이 올라가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2차전지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전 그 작년과 재작년 이제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더라도 이제 실적이 좋아졌었던 섹터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업종으로 본다라고 해도 뭐 반도체 2차전지 쪽 정도 수준입니다. 계속 좋아졌었던 흐름은.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 역시나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예전보다 높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목별 차별화가 역시 실적을 기준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친 LG, 친 SK, 친 삼성 뭐 이런 쪽에 얼마만큼의 제품이 셀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2차전지 쪽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업종은 그 소재 관련된 부분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되겠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2차전지나 배터리 셀도 나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는 우상향을 좀 더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시장 대비했을 때 상승을 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돌발 변수가 이제 전쟁이라든지 소재 가격단 이런 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친환경 관련된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트렌드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뭐 시장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